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5월 17일 증시 급락 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는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입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정말 이게 저의 뇌피셜 혹은 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5%, 지금 두 시장 모두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상태죠. 그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6%가 빠진 거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최근 시기만 해도 급등했던 코스피와 횡보했던 요런 코스닥에서 요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특히나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같이 근데 증시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다는 게 또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코스닥을 포기하는 정말 심리가 무너질 수 있는 요런 하락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투자자 매매 동향이 여기 보이시죠?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이 5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7천억 원, 코스피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매도세는 역시나 반도체 쪽, 요런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쪽에서 큰 매도세가 나오고, 그 부분을 개인이 7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수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개인의 매수는 역시나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했다. 4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마이너스 5%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금액적으로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교가 안 되죠. 거의 개인의 매수세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포의 구간에서 외국인은 매수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섹터를 찾아봤을 때 로봇 관련주,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구간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역시나 제일 가장 아래 보이는 게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도 사실은 피지컬 AI 지금의 완벽한 대장주에 포지션하고 있죠. 현대차 그룹주들 다른 지금 상위 종목 대비해서 마이너스 1.6% 굉장히 적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지수 하락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버텨줬다는 거. 그렇다고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말씀드렸을 때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급등하고 지수가 흔들려도 잘 버텨줬다는 게 저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수 대비 하락 잘 버텼다. 그리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가총액이 큰 나머지 종목들은 꽤나 크게 빠졌죠. 특히나 에코프로 BM 이런 에코그룹주들의 하락세가 강했었는데 이런 피지컬 AI 하락하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급락 중에 매수한 섹터, 압도적인 섹터로 로봇 관련주이다.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냈다는 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 급락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증시가 단기적으로 고점 8천을 찍고 코스피 8천을 찍고 흔들리는 구간을 만들었을 때 테마주가 역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에서 이런 로봇 관련주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요런 수급 흐름이 얘기해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코스닥 로봇에 왜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뭐 이런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 대비해서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가운데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은 코스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코스닥이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 쪽에도 피지컬 AI 요런 뭐 LG 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요런 분명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로봇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특히나 로봇이 부각되는 종목들은 중소형주 요런 코스닥에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에서 만약 코스닥의 순환매가 온다면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요런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까지 한번 연결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종목들 역시나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많이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 봤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제가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종목이 역사적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 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했을 때 그리고 급등했던 요 가격대가 12만원대 명확하게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바닥 대비 급등을 하면서 저항을 느꼈던 가격대는 12만원대였다. 역시나 역사적 고점은 강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역시나 12만원대를 터치하고 거의 8만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더라도 12만원대 저항을 한 번 더 느끼고 조정을 받는 모습.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완벽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2만원대를 완벽하게 넘기는 신고가를 만들어줬다는 것. 저는 대형주가 항상 신고가를 갱신할 때, 특히나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많이 설명드리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도 상장했을 때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지금 조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그 상장 당일 거래량을 제외하고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가장 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간중간 분명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역대 거래량이 마지막 거래일에 터졌다는 거,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강한 생각이 분명 저는 듭니다. 분명 말씀드렸듯 저의 망상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저점 라인대가 거의 한 4만원대죠. 4만원 대비 거의 12만원, 13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대비 4배가 오른 종목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종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다른 종목을 지금 간단하게 상승률을 본다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가격대 라인이 거의 1000원대였는데 고점은 26,000원대까지 거의 26배가 상승했었죠. 엄청난 상승.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말해 뭐해죠. 거의 바닥 대비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가격대가 3만원대였다며 요 3만원 대비해서 거의 93만원대까지 거의 이렇게 30배가 상승하는 모습. 로보티즈 요런 바닥권 라인대 만원대였다면 거의 36만원대까지 마찬가지 36배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동종업계 대비 대장주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바닥 대비 4배의 상승은 약간은 이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덜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역대 거래량을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간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그래도 나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실적 대비 고평가를 받고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한번 다음 거래일부터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역시나 나올 가능성이 단기간 있을 거고 조정 구간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도 요 종목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 바닥 대비 사실 거의 26배, 말도 안 되게 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고점 대비 26,000원에서 만원대까지 거의 절반 그 이상으로도 훨씬 크게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윗꼬리가 분명 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거래량들이 조금씩 더 실리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은 명확한 이런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수급이 마지막 거래일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명확한 수평 저항 가격대는 14,300원대, 요 구간대 최근에 윗꼬리가 달면서 저항을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 내가 오히려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다, 확실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300원대를 양봉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오히려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단기 급등의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조정을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항 돌파는 강한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는 흐름을 봤을 때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휴림 로봇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벽하게 로봇 관련 대장주, 삼성전자 관련 로봇 관련주이죠. 역시나 빠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최근 고점 라인대 거의 100만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역시나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때 대장주로서 신고가 돌파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로보티즈, 마찬가지 로보티즈 역시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요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너무 역시나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는 역시나 가벼운 종목으로서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갔었고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 대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거의 고점 9만원에서 3만원대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 라인대를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면 요 가벼운 탄력성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 마찬가지죠. 최근 전고점 라인대 터치하면서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다. 역시나 이것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횡보 구간을 돌파했을 때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점 라인대 돌파 이후에 횡보의 구간 만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가 쉬워 보이진 않는데 돌파했을 때는 역시나 다음 신고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과대 낙폭을 멈추는 이 시점을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트의 흐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은 SPG 역시나 올라갈 때 이 급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의 흐름, 그리고 고점 라인대를 횡보를 통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유진 로봇도 오히려 마지막 거래일 4% 상승했죠. 급등할 때 이런 바닥권 대비 이런 상승의 흐름,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항 구간 라인대는 대략 3만원, 거의 2만원 후반대 잡혀 있는데 요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있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대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나 급등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 그리고 반등, 전고점 대략 10만원대 이렇게 저항이 잡혀져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10만원 돌파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3현 이것도 비슷한 흐름, 급등 이후에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횡보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점,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려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도 제가 이전에 정말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상장했을 때보다 더 크게 터졌었던 요 구간 라인대 거의 7,000원대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7,000원 대비 거의 8만원대까지 텐베거를 만들어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는 안 좋은 채널 라인대 갇혀져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클로봇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특히 최근 저항 구간 라인대가 56,000원대 잡혀져 있네요. 56,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특히 대부분 코스닥의 상승을 한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그 상승을 이끌 만한 요 로봇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고점에서 다른 종목들 요 로봇 관련주도 당연히 크게 하락할 수 있겠죠. 위험성이 있는 위치지만 요런 또 테마성의 힘이 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